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한낮 말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금요일입니다. 삼복 기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죠. 그만큼 더위로 힘들다는 건데 막바지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활기찬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8월 11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동국대 주변 서해 문화광장 조성을 두고 생존권과 상권 활성화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파주시 맥금동 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적법하다는 파주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몰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주민을 위해 종로구가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노원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결핵 사태에 대해 보건당국이 5년간 모든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가 동국대 주변 필동에 추진하고 있는 서해 문화광장 조성 사업. 대학생들이 버스킹 공연이나 프리마켓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대학 문화 거리도 조성하고 인근에 있는 상권까지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 효과와 부지 위치 선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진기훈 기자. 네, 중구 필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해 문화광장 조성 사업, 이름만 들어서는 광장을 조성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죠? 네, 우선 현재 중구는 필동 서해길 일대에 서해 대학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남산과 남산골 한옥마을, 동국대 그리고 충무로역 일대 상권을 연계해서 이 필동 지역을 대학 문화가 있고 또 젊음의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시킨다는 사업인데요. 예. 이 서해 문화광장 조성 사업도 이 대학 문화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저 건물 4개 건물을 철거를 해서 약 예. 430제곱미터 규모의 광장을 설치를 한다는 건데요. 네. 이 광장 위에서는 이 지상 공간에서는 대학생들이 프리마켓 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또 지하에는 이 부분이 또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집터가 있었던 곳입니다. 예. 이러한 역사성이 있는 만큼 이 역사성을 좀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기념관도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죠? 예, 우선 부지 선정이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광장을 조성하려면 이 4개의 건물을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주와 세입자들은 각각 재산권과 생존권에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고 한 가지 더 반대 의견은 이 사업이 과연 목적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는 건데 대학 문화 거리 그리고 또 대학과의 먹거리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오밀조밀하게 여러 가게들이 몰려 있음으로 인해서 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아니냐 예. 하는 것과 함께 또 430제곱미터 광장치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 과연 이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돼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찬성하는 입장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죠? 찬성하는 입장은 앞서 설명드린 입장과 정반대로 이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이곳에 지금 광장이 조성이 되면 서해 지금 이쪽 주변 상권이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행사를 2번 정도 진행하고 또 동국대 축제도 1년에 한 번 있는데 이 큰 행사들을 할 때마다 공연장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평소에는 대학생들이 자주 즐겨 찾는 이러한 공연 명소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국대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외부 지역의 학생들도 좀 명소처럼 자주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 심리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그곳에 있는 학교를 좀 나와서 저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장소거든요. 거기서 술도 자주 먹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거기에 광장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 동국대 학생들 좀 만나봤습니까?
예,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서 만나봤는데요. 예. 박앵커의 말처럼 좀 반반인 입장이었습니다. 뭐 광장이 생긴다면 당연히 뭐 그곳에서 뭐 조금조금하게 공연도 이루어지고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글쎄요, 이 사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요? 뭐 이 부분에 그렇게 크지도 않은 면적인데 또 자주 찾는 가게였기도 했고, 또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좀 의문점을 제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예. 학생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진 기자 마지막으로 중구청 입장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앞서 중구청은 이 서해 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토지 보상비 명목, 이 4개 건물에 대한 토지 보상비 명목이었지만 지난 7일 열린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면서 사실상 이 사업은 잠시 중단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주민들과 상인들도 찬반으로 나뉘어서 의견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하지만 구청은 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이 부지는 여러 용역결과 결과 선정이 된 최적의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 변경의 계획은 일단은 없고, 또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한 추가적인 설득 작업과 함께 뭐 여러 차례 추경 예산안을 다시 올리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중구 필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였습니다. 그곳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고, 이 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입장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중구 필동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번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파주시의 한 마을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이 추진되면서 이 반발이 거셉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아 기자. 네, 파주시 맥금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정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시설이 있는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공사가 시작이 됐다가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요. 임시 출입문이 달린 철골 구조물 뒤로 해당 업체의 사무실 건물이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일대 부지는 청소 차량 차고지, 또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는 공간이 계획된 곳입니다. 예. 이 부지 중앙부에는 불법적으로 타설이 문제된 곳이 있는데요. 농어촌 공사 땅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서 시멘트를 쏟아 부은 겁니다. 때문에 원상복구 지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말복더위에 지금 주민들이 나와서 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네, 과거에 이 온천지구로 지정이 됐던 지역일 만큼 이렇게 깨끗한 동네에 쓰레기 반입은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또 이곳 부지 인근의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청소 차량 또 보행자 간의 사고가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주민분을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가 좁아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원래 이 맥금동은 청정 오용지로 약 20년간 개발이 중지됐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 이 쓰레기 분리장 현장까지 약 2km의 거리가 되는데 2km가 다 현황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현황도로 2km 중에서 500m는 지적도상 맹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도로의 폭이 작게는 1.8m, 넓게는 2.6m에 이르는데 그곳에서 차량을 다닌다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본다면 D업체가 여기 공사 중일 때 7월 중순쯤인데 레미콘 차가 논에 전복되어서 레미콘 똥이 논에 들어가서 농작물이 피해가 많았다는 등. 그 다음에 7월은 장마철인데 농하수로에 레미콘 차가 전복되어서 했을 때 장마로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다는 점. 그 외에도 불과 며칠 전에는 2.5톤 택배 차량이 전복돼가지고 큰 사고가 있었다는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는 어떤 예가 있었냐면요. 이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마을 주민 중에 연세 드신 분이 있었는데 연세 드신 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유모차를 잡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유모차를 다니시다가 트럭과 만났을 때 피하다 갓길로 피하다 결국은 노인분이 유모차와 같이 논두렁으로 처박히는 그런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도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주민분들은 뭐 특별한 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편안한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생활된 안전과 행복하게 지금 직업을 영위하면서 삶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매금동 주민들이 집단적 이기주의도 아니고 다만 편안하게 삶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주시나 조성업체라는 것에 제한한다면 파주시의 불법적인 행정, 그다음에 업체 선정의 의혹, 그다음에 D업체가 선정된 의혹들을 모두 해소하기 바라기 뿐이고, 그다음에 주민동의 이런 생명 위협이란 이런 상황을 다 해소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그 담당 공무원이 이 장소를 방문했었는데 도로가 좁다 보니 담당 공무원도 약 100m를 후진해서 교차할 정도로 애로사항을 느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시장도 7월 28일 면담에서 말씀하시길 직접 방문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시간계상 오늘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 기자. 네. 예. 주민의 반대 의견을 들어봤는데 화면으로 방금 봐도 이 말씀하셨던 진입로가 부분이 또 생각보다 넓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네네. 있는데 파주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방금 주민분께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요. 파주시는 지난달 28일에 매금동 주민과의 면담에서 사업 재검토를 약속을 했다가 네. 사흘 만인 31일에 이 해당 업체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 당초 업체 선정 자체는 5월에 끝났지만 시설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계약을 연기했던 기간이 바로 이날 지난달 31일인데요. 파주시는 당장 쓰레기 수거가 급해서 매금동이 아닌 파평면에 있는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라도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약속과 달리 결국에는 매금동의 선별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들과 파주시 또 해당 업체 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파주시 매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전지자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렇게 의견이 팽팽히 맞서서 이 해결점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파주시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황모 씨가 기도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주택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안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2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에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의 트렁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차량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용의자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상암동 가양대교 및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 5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명이 다치고 차량 1대가 일부 불에 타 4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저 역시 생소하고 어려운 말인데 이 관광을 뜻하는 투어 그리고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관광객이 너무 많이 찾아서 정작 주민들이 살기 힘들다며 떠나는 걸 말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북촌이나 이화동, 벽화 마을 등이 있겠죠. 이 종로구가 이를 막기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 북촌 한옥마을과 이화동 벽화마을,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세종마을 일대. 모두 관광지화로 소음, 쓰레기, 사생활 침해 등 여러 문제점들이 생겨나자 정작 원주민들은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종로구가 투어리스티피케이션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장 피해가 많은 북촌 한옥마을과 이화동 벽화마을, 세종마을을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심층 조사하고
장기적 관리 차원의 정주 환경 보호 방안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는 1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 6월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통신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객들의 유출입로와 이동 경로, 관광 형태를 조사하는 양적 조사와 주민들을 직접 만나 피해 현황을 심층 조사하는 질적 조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토론회 개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피해 유형별 개선 대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종로구는 주민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 관광명소의 주민 피해 실태 조사를 진행을 해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대책 마련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또 그 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변화된 관광 행태를 파악함으로써 예비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는 이달 말 나오는 통신 데이터 분석과 10월 말 완료되는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예비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북촌과 이화동, 세종마을 일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얼마 전 노원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120여 명의 신생아가 결핵 양성 판정을 받으며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 부모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보건당국과 부모들이 함께한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노원구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지난 6월 말 이 병원 신생아실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결핵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신생아와 영아 800명에 대해 결핵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118명의 신생아가 잠복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잠복결핵은 감염은 됐지만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최종 결핵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성인에 비해 5배로 부모들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과 피해 부모 측이 함께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피해 부모 측은 잠복결핵 양성 판정으로 약을 복용 중인 아이 가운데 발열과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아이가 있다며 후유증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후유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종합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부작용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 등을 포함해 향후 5년간 필요한 검사비 일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질병관리본부 국가결핵예방사업 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서 해당 보건소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우원식 의원은 의료인 및 종사자 채용 시 건강검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핵 사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간담회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상이 800명의 영유아들이잖아요. 영유아 전체와 또 그 부모들까지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고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대기하고 이런 점이 큰 진전이고요.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병원 관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7월 말부터 신생아실 출입자에 대한 결핵 검사를 의무화했고 방문 일지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요즘 더위 피해 피서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힐링하는 산림욕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숲속 휴식은 물론 체험까지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전병천 기자입니다. 숲속 산책로 사이로 울창한 나무가 우거져 있는 양주 불곡산 산림욕장입니다. 숲길 곳곳에 나무 벤치와 쉼터가 자리 잡고 있고 계곡을 따라 맑은 물줄기가 시원하게 흐릅니다. 양주 목사가 백성들과 함께 휴식을 즐겼다는 금화정은 옛 조상들의 풍류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에도 폭포 아래서 물놀이 산매경에 빠지면 어느새 더위가 저절로 물러갑니다. 시냇물도 흐르고요. 주변에 공기도 너무 깨끗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되어 있어서 주변에 산새 소리도 들리고 너무 평화롭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불곡산 산림욕장은 상수리나무와 잣나무 그리고 달개비와 산수국 등 다양한 수목과 야생화를 보면서 자연 속 힐링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접해 있고 그다음에는 여기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완만한 코스로서 여러 가지 코스를 정해서 만들어진 게 특징이고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산림욕장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치유 숲길과 명상 공간이 조성돼 있고 오감을 통해서 자연을 배우고 체험하며 놀이도 즐길 수 있는 유아숲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유아숲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이제 숲에 와서 숲에 있는 식물, 동물, 곤충들, 자연들을 이제 오감으로 느끼면서 이제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들 안에 있는 생태적인 감수성을 길러주는 교육이고요. 도심에서 벗어나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 여주 소방서가 지난 7월 중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 증가한 18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현재까지 365건으로 지난달 이후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만 111건으로 지난달 출동건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벌집 제거 요청은 말벌의 번식이 가장 활발해지는 8월과 9월 사이 집중됐지만 올해는 일찍 찾아온 가뭄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벌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왕성해져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서울시가 청년 5천 명에게 월 50만 원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죠. 이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카드로 이 소주방과 당구장 그리고 모텔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술 한잔하고 이 당구 한 게임 치고 모텔에서 편하게 하루 자는 게 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돈들이 시민의 세금에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